오늘 영상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12월 10일 오라클주가 보신 분들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하루 만에 12%가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뉴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AI 거품이 터졌다. 실적 쇼크다. 이제 끝물이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 숫자는 딱 하나입니다. 730조 원.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730조 원입니다. 주가는 폭락했는데 오라클의 비밀장부에는 지금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큰 돈이 주문대기 상태로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손님이 없어서 망해가는 식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방문을 열어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서 재료가 떨어지고 가스불이 모자라서 음식을 못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비즈니스 스레이에서는 오라클 폭락 사태 뒤에 숨겨진 언론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물리적 한계의 공포, 그리고 AI 산업이 지금 부딪힌 진짜 벽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을 어제 저녁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마감하고 오라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실 시장의 기대치는 엄청났습니다. 매출이 160억 달러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시장 예상치보다 아주 조금 모자랐습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야, 너네 161억 달러는 벌어야지라고 했는데 160억 달러를 벌어온 겁니다. 그러자마자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 외의 거래에서 주가가 수직 낙하하기 시작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오라클이 장사를 못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RPO라는 항목 때문입니다. 이 RPO, 좀 어려운 말이죠? 자녀 이행 의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밀린 주문입니다. 고객이 나 이거 살게요 라고 계약서에 도장은 찍었는데 아직 물건을 못 받아서 돈을 안 낸 상태, 일종의 확정된 외상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5,23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무려 438%가 폭증했습니다. 43%가 아닙니다. 438%입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30조 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대략 300조에서 400조 왔다 갔다 하죠? 오라클은 지금 삼성전자 두 개를 합친 것만큼의 일감이 밀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주문이 730조 원이나 밀려있는데 회사가 망한 것처럼 주가가 떨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월스트리트는 무엇을 보고 겁을 먹은 걸까요? 지금 이 상황을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1km 넘게 줄을 섰습니다. 손님들이 내가 돈 미리 낼 테니까 반만 줘 하면서 예약금을 걸어놓은 게 수백억 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방입니다. 주방에 화구가 딱 3개밖에 없는 겁니다. 요리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는 손님은 1000명인데 오늘 판 음식은 고작 100그릇입니다. 결국 그날 저녁 정산을 해보니 매출은 100그릇값밖에 안 찍혔습니다. 밖에는 예약금 수백억이 쌓여 있는데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온 현금은 푼돈인 거죠. 지금 월스트리트는 바로 이 오늘의 매출만 보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야, 밖에 손님이 저렇게 많은데 왜 돈을 이것밖에 못 벌었어? 너네 능력 없는 거 아니야? 하면서 주식을 팔아치운 겁니다. 하지만 오라클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아니,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방을 넓히고 있다고요.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오라클 경영진은 목이 터져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요 문제가 아니다. 공급 문제다. 이 말이 그냥 하는 핑계가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설비 투자 비용, 전문용어로 CAPX라고 하는데요. 오라클이 이번 분기에 공장 짓고 서버 사는데 쓴 돈이 120억 달러, 우리 돈 약 16조 원입니다. 지난 분기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만약 진짜로 AI 거품이 꺼지고 손님이 줄어들고 있다면 미쳤다고 16조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손님이 줄어드는데 가게 확장을 할 리가 없죠. 즉 오라클이 돈을 쏟아부으면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손님이 많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주문이 많은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의 평행이론 하나를 꺼내보겠습니다.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2000년 닷컴버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시대의 대장주였죠. 그때 시스코 주가가 폭락하면서 버블이 터졌는데 그때의 양상은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2000년 당시 시스코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둔 라우터, 통신 장비가 안 팔려서 창고에 먼지가 쌓였죠. 주문은 취소되고 수주 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진짜 수요 실종이었습니다. 손님이 떠난 거죠. 하지만 2024년에 오라클은 어떻습니까? 재고가 쌓이는 게 아니라 주문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의 시스코와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이 버블 붕괴를 외칩니다. 학습 효과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데워본 기억이 있으니까 비슷한 징후만 보여도 다들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2000년은 손님이 없어서 망한 거고 2024년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겁니다.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손님이 없으면 답이 없지만 물건이 없으면 만들면 되니까요. 물론 그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험난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지만요. 자, 이제 진짜 핵심 갈등으로 들어가 보죠. 오라클과 월스트리트의 싸움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관점 차이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들은 당장 이번 분기 실적이 중요합니다. 내 보너스가 달려있거든요. 엑셀에 찍히는 숫자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들에게 RPO, 즉 밀린 주문은 나중에 받을 돈일 뿐입니다. 반면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은 인프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레리 앨리슨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 칩만 고집하지 않는다. 고객이 원하면 어떤 칩이든 깔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AI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오픈 AI, 일론 머스크의 XAI,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서로 더 좋은 AI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천재 개발자?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전기가 팡팡 돌아가고 수만 개의 그래픽 카드가 꽂혀있는 거대한 공장이 필요한 겁니다. 레리 앨리슨은 이 거대한 수요를 미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47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사하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느려? 빨리 매출 안 찍어? 이건 마치 농부한테 씨앗 뿌린 지 하루 만에 왜 쌀 안 가져와? 라고 멱살 잡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건물을 짓고 전기를 끌어오고 장비를 설치하는 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처럼 코딩 몇 줄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라클주가 폭락 사태의 본질은 바로 이 디지털의 속도를 물리적 현실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마찰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오라클 같은 거대 기업이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이렇게 쩔쩔매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제2의 뇌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라클이 이번에 730조 원어치 주문을 받았다고 했죠. 그중 상당 부분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 같은 사람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XAI를 위해 세계 최대의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파트너가 바로 오라클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파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최신 AI 칩들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예전 데이터 센터랑 차원이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랑 맞먹습니다. 그런데 전력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깔리는 게 아니잖아요. 송전탑 세워야지, 변전소 지어야지, 지역 주민 동의받아야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라클이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닙니다. 전기를 끌어올 수가 없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AI 칩을 시켜줄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걸 건설할 숙련된 인부들까지 모든 게 부족합니다. 이걸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AI 산업이 딱 그 꼴입니다. 수요라는 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인프라라는 병주둥이가 너무 좁은 겁니다. 이게 오라클 주가 폭락의 진짜 원인입니다. 너네 기술력 부족해가 아니라 너네 물리적으로 감당 가능해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쯤 되면 아니 그럼 이거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공포가 퍼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가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뭘 의미합니까? AI가 허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AI가 거품이라면 아무도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전기가 모자랄 정도로 짓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실체가 있다는 뜻이죠. 오라클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GAAP 기준 주당 순이익이 90% 넘게 늘어났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이건 좀 꼼수입니다. 암페어라는 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생긴 일회성 이익이거든요. 이걸 빼면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오라클은 지금 벌어들인 현금을 몽땅 다시 땅 파고 건물 짓는 데 붓고 있습니다. 이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지금 지어놓으면 나중에 무조건 돈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 짓입니다. 재밌는 건 이 730조 원의 주문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오픈 AI, 메타, XAI, 전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천재들이 오라클에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오라클에 730조 원을 맡겼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오라클이 짓고 있는 이 인프라가 나중에는 금보다 귀해질 것이다. 자, 이제 여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폭락하니까 인터넷 커뮤니티가 뒤집어졌습니다. 오라클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레리 앨리슨, 부자 순위 올라가더니 일 안 하냐? 역시 AI는 끝물이다. 분노와 조롱이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우리 같은 개미들의 박탈감이 큽니다. AI 붐이라서 샀는데 남들 오를 때 못 오르다가 떨어질 때는 제일 먼저 떨어지니까요. 내가 사면 고점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 소위 스마트머니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미주호 증권 같은 곳에서는 리포트를 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RPO가 폭발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일 뿐 펀더멘털은 더 강해졌다. 심지어 어떤 분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라클 주가 하락은 매수 버튼을 가리고 있는 연막탄이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주가만 보고 욕을 하지만 선수들은 보이지 않는 수주잔고를 보고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괴리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누군가는 웃으면서 그 물량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게 주식시장의 영원한 불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물론 무조건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편 목소리도 들어봐야죠. 악마의 변호사가 되어 따져보겠습니다. 오라클의 리스크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실행 능력입니다. 730조 원 주문? 좋죠. 그런데 만약 오라클이 약속한 날짜까지 데이터 센터를 못 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 같은 고객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야, 너네랑 안 해? 하고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 물릴 수도 있습니다. RPO라는 건 약속이지 현금이 아닙니다. 약속을 못 지키면 그 숫자는 순식간에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라클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쟁자들입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들도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라클이 삐끗하는 순간 그 틈을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후발 주자로서 파격적인 가격과 성능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이제 덩치 싸움으로 넘어가면서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문 많으니까 떡상한다는 논리는 위험합니다. 주문은 많은데 과연 제때 배달할 수 있을까? 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면 안 됩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부터 볼까요? 만약 오라클이 전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데이터 센터 완공이 1년, 2년 늦어진다면 주가는 여기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AI 거품론에 힘이 실리면서 IT 섹터 전체가 무너지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죠. 야, 오라클도 못하는데 다른 애들은 되겠어? 이런 심리가 퍼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시나리오, 즉 오라클이 이 물리적 한계를 뚫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짓고 있는 47개의 데이터 센터가 내년부터 하나둘씩 가동되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RPO 장부에 적혀있던 730조 원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기 시작할 겁니다. 160억 달러였던 분기 매출이 200억, 300억 달러로 점프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주가는 지금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이었다고 회자되겠죠. 특히 오라클은 원자력 발전소와 손잡고 소형 모듈 원전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 없으면 우리가 직접 발전소 짓겠다는 기세입니다. 이런 무식할 정도의 추진력이 과연 통할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오라클 주식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저는 주식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행동 가이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RPO라는 숫자를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겨두십시오. 앞으로 오라클뿐만 아니라 다른 AI 기업 실적을 볼 때도 당장 매출보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CAPEX를 감시하십시오. 오라클이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다면 그건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오라클이 우리 이제 투자 좀 줄일게요 라고 한다면 그때가 진짜 도망쳐야 할 때입니다. 투자를 줄인다는 건 더 이상 성장할 곳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셋째, 뉴스의 헤드라인에 속지 마십시오. 실적 미스, 어닝쇼크라는 단어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일 뿐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공급 병목이라는 맥락을 읽어야 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팔이 날리는 가게와 줄이 너무 길어서 대기표 나눠주는 가게를 구분할 줄 아는 눈,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라클의 주가 폭락, 겉으로 보면 AI 거품의 붕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73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주문이 밀려있는 즐거운 비명이자 동시에 인프라를 빨리 짓지 못하는 성장통입니다. 소프트웨어는 빛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그걸 담아낼 하드웨어 그릇이 아직 흙 굽고 있는 단계라서 생기는 불협화음인 거죠. 과연 여러분은 엑셀 속의 숫자를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흙먼지 날리는 현장의 땀방울을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클럽이 너무 꽉 차서 입구를 잠시 막아뒀을 뿐입니다. 오늘 비즈니스 레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